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경험 있는 경력 10년차 항공 승무원이에요. 제가 그동안 기내에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또라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또라이 중 하나가 제 근처에,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혀를 끌끌 찰 만한 한 또라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전 저희는 아빠, 엄마, 여동생, 저 이렇게 4식구였어요. 엄마와 아빠는 정말 인고 부부였고 여동생과 저도 싸운 적 없이 친하게 자랐어요. 우리 가족 분위기는 말 그대로 화목 그 자체였고,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구김살 하나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빠는 작지만 파워 있는 한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CEO이셨고, 엄마는 한 명문대에서 교수직으로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빠와 엄마 덕분에 저희 자매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막 사치를 한다거나 분수에 넘는 과소비를 해서 과시욕을 부리는 일은 절대 없었어요. 부모님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항상 강조하셨으니까요. 이런 저희 가족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는 있었어요. 바로 아빠의 회사 승계 문제였어요. 자식 중에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딸만 둘인데다가 제 동생은 일찍이 유학 중에 만난 독일인과 결혼해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 승무원이었고, 이걸 알고 계신 부모님들이 제게 회사를 맡기겠다고 하기에는 미안하셨던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제 스스로를 알지만 한 회사 경영을 휘두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자식 중에 회사를 물려줄 만한 인물이 없으니 아예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지금 일하는 직원 중 성실한 사람을 미리 눈여겨봐야겠다고 일찍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시리 아빠한테 미안하고는 했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승무원 되는 거 아예 포기하고 대학교부터 경영학이라도 졸업했으면 아빠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요. 유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나 수지는 내 딸이지만 각자 하나의 인격체들이잖아. 아빠가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너희한테 이어서 하라고 강요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지금까지 우리 4식구 부족한 거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나를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서 끝내고 싶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잖아. 그게 내 자식이면 더 좋겠지만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마. 그래도 나나 수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아들이었다면 책임감을 더 갖고 물려받을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나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성별을 너희가 선택해서 태어났니? 어떻게 보면 다 아빠 불찰이지. 유지야, 정말이야. 마음에 좀 갖지 마. 너 매번 비행 간다고 하고 유니폼 입고 싱긋 웃으면서 나갈 때마다 아빠까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 유지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 이뤄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빠는 다 보여. 네가 정말 네 일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즐기고 있다는 걸. 그거면 됐어. 수지도 지금 마크랑 독일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니? 부모한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 너희만 즐겁게 잘 살면 돼. 아빠 말대로 전 제 일을 너무 즐기고 있었고, 나이가 들어 비행을 할 수 없게 되어도 항공업 쪽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아빠는 아빠가 경영에 손을 떼는 순간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저와 동생의 삶을 존중해 주시는 아빠에게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컸죠. 그래서 아빠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30대를 훌쩍 넘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드리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을 보면 결혼, 출산과 동시에 비행을 그만두거나 등뼈 밀려 퇴사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제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사실은 전에 만난 남자친구와 이런 문제로 언쟁을 한 적이 많거든요. 전 남자친구는 얼굴도 잘생겼고 집도 거의 준재벌급으로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우리 집과 달리 강압적이었고 결혼하면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남자 내조를 해야 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좋아했지만 그는 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후 그는 어떤 여의사와 결혼을 했고 그 여자도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옳은 건지 헷갈리더군요. 그러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시간대 고정에 되어 있지 않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없을까 하다가 러닝 동호회를 가입했어요. 그분들은 거의 매일 러닝 활동이 있으니 본인이 시간 맞을 때 참여하면 돼서 아주 좋더군요. 그러다 시간대가 꽤 겹치는 남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눈인사만 건네다 같이 뛰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스케줄 근무를해서 매일 나오는 건 아닌데 자주 뵙네요. 네, 저는 거의 매일 뛰거든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비바람 불 때도 눈이 소복소복 쌓였을 때도 러닝을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으려고 해요. 아,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계셨던 거구나.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김유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승입니다. 그 몇 번의 되풀이로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유재 씨는 스케줄 꾸무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 승무원이에요. 정말요? 완전 멋지다. 어쩐지 키 크고 단아한 이미지 승무원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주승 씨는요? 저는 Q은행 경영관리팀에서 일해요. 그러시구나. 단정한 게 은행 이미지랑 맞으시네요. 제가 하도 범생이같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해요. 우리 같이 한잔 하죠? 네. 주승 씨와는 급격히 가까워졌고 제가 비행 없는 날에 러닝 외에도 따로 만나는 날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그와의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커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남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확실히 해두고 싶었어요. 주승씨, 난 결혼해도 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물론 아이가 있더라도. 자기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가정만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는 여자는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는 기쁨도 행복이겠지만 나한테는 일을 하면서 따라오는 성취감도 필요해. 요즘 우리 결혼 얘기가 자꾸 오가는데 이런 건 좀 확실히 못 받고 가고 싶어서 많이 서운했다면 미안해. 유지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야말로 너무 고마운걸. 나도 너한테 결혼하고 일 그만두라고 할 생각 추워도 없었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한테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하라 그래. 난 네가 자기 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반한 거야. 그런데 내가 자기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리가 없잖아. 같이 경제적 부담도 나눌 수 있고 난 너무 좋지. 그러니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정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그게 걱정이었구나.
우리 이제 순조롭게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지? 주승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눌수록 제 일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주승 씨를 보면서 저는 혼자 다른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만약 주승 씨도 받아들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요. 조심스러운 일이라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우리는 각자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가족 중에 주승 씨의 여동생이 유독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언니 하면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았고 애교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마침 제 여동생이 독일에 있어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아가씨가 친동생처럼 그 부재를 메꿔주는 느낌이어서 저 역시 잘해줬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저와 남편은 2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자며 가족 계획을 세웠어요. 내 가족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더군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바로 복귀에 비행을 했어요. 힘든 줄도 몰랐죠. 하지만 제 단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희 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결혼 전까지만 해도 가장 좋아했던 신우이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신우는 언제부터인가 제 비행 스케줄에 유독 관심이 있어 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 스케줄이 아니라 제가 어느 나라에 가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언니, 이번에 홍콩 간다고요? 네. 그럼 나 거기 유명한 에그타르트 좀 사다 줘요. 타르트요? 언니도 알죠? 홍콩에서도 유명한 그 맛집. 나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아가씨, 미안해서 어쩌죠? 이번에 홍콩 가는 건 퀵턴이라서 시내까지 나가서 그걸 사러 갈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1박이라도 하는 비행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 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이런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되었어요. 언니, 이번 비행 호주예요? 나 그럼 그 양털 부츠 사다 주면 안 돼요? 그게 거기서 사면 더 싸다면서요. 저 발목 올라오는 거랑 슬리퍼 타입 2개 부탁해요. 맞다. 양털 장갑도 귀엽던데. 유럽에라도 가는 날에는 난리가 났어요. 언니, 나 가방 하나만요. 내 친구들 그 브랜드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이태리 가서 사면 더 정품이겠죠? 나 큰 거 말고 작은 사이즈로요. 그럼 언니도 갖고 오는데 크게 지면 안 되겠죠? 아니다. 면세점에서 사는 게 더 싼가? 문제는 가는 나라마다 사다 달라는 건 한 보따리인데 정작 제게 돈을 주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정말 살 게 없는 나라에 비행을 갈 때는 면세점에서 초콜릿만 안 사가도 빈정상한 티를 팍팍 내기도 했어요. 결혼 전후로 저를 물주 보듯이 바뀐 신우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봤던 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갈수록 신우이의 요구와 만행은 점점 저를 질리게 만들었어요. 언니, 저 이번 주에 중요한 소개팅이 있는데 지난번에 언니가 입은 노랑 원피스랑 실버 색상 가방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아가씨, 그건 저도 프랑스에서 사오고 한 번밖에 안 입었던 건데. 아유, 언니. 그거 입고 소개팅 나가면 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입고 돌려줄게요. 네? 어느 날은 제가 아끼는 주얼리 세트를 빌려달라며 독촉하더군요. 언니, 그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한 번만 할게요. 내일 모레 총 동창회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블링블링한 거 하고 나가야 안 꿀릴 거 아니에요. 아가씨, 그거 저도 아까워서 진짜 중요한 날에만 차는
목걸이랑 귀걸이예요. 그걸 빌려달라면 제가 좀 곤란해요. 어디 흠집이라도 나면 제가 2배 더 비싼 걸로 사서 드릴게요. 한 번만요. 네? 하지만 결국 그 주얼리 세트는 제 손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신우이가 분실했거든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동창 애들이랑 간만에 만나 술 먹다 보니까 너무 신나서 클럽 갔었는데 춤추다 어디에 흘렀나 봐요. 어떡하면 좋아. 정말 미안해요, 언니. 제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려군요. 속이 뒤집히고 열불이 났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어떻게 2배 더 비싼 걸로 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쐐기를 박았어야 했나 봐요. 그 뒤로 아가씨는 더 무례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일주일 정도 오래 머물러야 하는 비행이 있었어요. 워낙 먼 데다가 날씨 때문에 항공기 지연이 많이 돼서 유독 힘든 비행이었어요. 지연에 불만을 품은 승객들은 하나같이 제게 화를 내었고 그날따라 비즈니스 속 기내식까지 적게 실리면서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15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낮이라 남편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샤워나 하고 한숨 자려고 했죠. 그런데 드레스룸으로 들어서던 그때 제 물건들이 묘하게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옷을 색깔별로 정리하는 편인데 눈에 띄게 마구 섞여 있는 옷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항상 가방을 놓는 위치까지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고요. 도둑이 든 것 같지는 않고 생각하고 있는데 띠디딕딕 하고 문이 열렸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빨리 퇴근했어? 어머, 아가씨! 문에 서 있는 건 남편이 아닌 신우이였어요. 저도 놀랐지만 신우가 더 놀라 벙쪄 있는 표정이더군요. 언니, 오빠가 언니 내일 온다 그랬는데 일찍 왔네요. 네,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서요. 그런데 아가씨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로? 놀랍게도 신우 몸에 걸쳐있는 옷은 지난번 독일에 있는 동생이 제 결혼 선물로 보내준 보석이 곳곳에 박힌 유니크한 원피스였어요. 손에 들고 있는 가방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제가 가장 아끼는 백이었고요. 제 벗지 못한 구두 역시 제가 최근에 산 좋은 구두였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2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저 옷과 가방, 구두를 아가씨한테 빌려준 기억이 없는데 왜 지금 신우가 입고 있으며 우리 집 비번은 어떻게 알고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온 걸까 하는 의문이었죠. 본인이 입고 있는 옷과 가방에 제 시선이 꽂히는 것을 인식한 신우는 작은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더니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더군요. 언니, 내가 이번에 진짜 중요한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 보석 달린 원피스 빌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한국에 없어서 말 못했어요. 그래도 저 진짜 깨끗하게 입었어요. 뭐 하나 묻은 거 없이 깨끗해요. 보세요. 그럼 저 이것들 여기 두고 갈게요. 신우이는 내쫓기는 사람처럼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나가버렸어요. 그들은 현관에서 뒤집어진 채 나뒹굴고 있고 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간 원피스와 가방을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저는 굳은 얼굴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 혹시 아가씨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게 나 회사에서 바빠 죽겠는데 자기 와서 빨리 가져갈 거 있다고 계속 귀찮게 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알려줬지. 그럼 내 물건 맘대로 가져간 것도 알고 있겠네? 자기 돌아오기 전까지만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없는데 왜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건데? 비밀번호는 왜 알려줘? 그리고 회사에서 바쁜 오빠들 들들 볶을 만큼 옷을 가져가는 게 뭐가 중요한데? 내 옷 아니었으면 원래 아가씨는 발가벗고 다녔어?
자기야, 화난 건 알지만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어디 있어? 동생이 철없이 굴면 야단을 못 칠망정 나한테 들키지 말라는 걸 조언이랍시고 해줘? 자기는 이것저것 좋은 거 많잖아. 수연이가 뭐 좀 빌려달라고 하면 싫어하는 내색부터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냐. 너 그렇게 그냥 좀 주지. 나도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자기가 좀 너무한 것도 있어.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빌려가면 뭘 덕지덕지 묻혀오는 건 기본이고, 지난번엔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분실까지 했잖아. 그게 다야? 자기도 알지? 나 어디 비행 간다고 하면 아가씨가 뭐 사다 달라, 뭐 구해달라 부탁만 한 보따린 거. 솔직히 그거 사다 주고 돈도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제는 몰래 가져가기까지 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너무한 건지 아니면 아가씨나 당신이 잘못한 건지. 넌 스튜어디스니까 돈도 잘 벌고 장인어른같이 두둑한 백이 있으니까 그까진 물건이야 맘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잖아. 수연이 걔는 어려서 지금 돈도 뭐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주변 애들 치장하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인데 네 물건 내 물건 굳이 따지지 말고 기분 좋게 주고받자는 거지. 나도 돈 많아서 그런 거 척척 산 거 아니야. 오래 고민하고 차곡차곡 돈 모아서 마련한 거지.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돈으로 가치를 매겨? 그러면 아가씨도 취직해서 돈 벌어 사면 되지. 저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내 거 가져다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뭐? 도둑고양이? 너 말이 점점 심하다. 말 좀 가려하자. 그리고 수연이 걔가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하니? 지도 노력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새언니가 돼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취업 못한다는 얘기나 하고. 너 좀 정 떨어지려고 한다. 나야말로 지금 그렇거든? 내가 모를 줄 알아? 아가씨 돈 많이 주고 일 편한 데만 골라가려고 하니까 아직 백수인 거잖아. 전에 나한테 항공사 면접만 슬쩍 보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너무 기가 찼다. 여기 들어오려고 몇 년 동안 빡세게 준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말이 돼? 아가씨는 아무 노력도 없이 나 걸쳐서 면접 보게 해달라고. 진짜 그런 태도로 하면 아무 데서도 일 못해. 와, 너 그까지? 스튜어디스 짓 좀 한다고 수연이를 그렇게까지 무시해? 대단하다, 대단해. 너란 여자. 애초에 잘못한 게 누구인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건데? 남편은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는 표정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어요. 잘못한 건 분명 신우인데 저희 둘의 싸움으로 변질되었으니까요.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그만두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과의 다툼도 흐지부지 끝났고 신우 역시 다음에 절 만났을 때도 사과나 미안한 기색 없이 전처럼 대하더군요. 기가 찼지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냥 앞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 생일이 되었어요. 남편과 친정에 가서 엄마 아빠랑 저녁 식사 겸 생일 파티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울려보니 신우가 보냈더군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제가 치킨 쿠폰 쏠 테니까 오늘 오빠랑 약식으로 맛있게 먹고 좋은 밤 보내요. 생전 뭐 빌려달라거나 사다 달라 할 때나 제게 연락하던 신우였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내심 놀랐어요. 아가씨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게 미안해서 정신을 좀 차린 건가? 아무튼 고맙긴 하네. 가격이 비싸고 저렴하고를 떠나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신우에게 처음 받아보는 기프티콘에 혼자 살짝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혹시나 했던 생각이 역시나로 바뀌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생일이 있고 보름 뒤가 바로 신우의 생일이었어요.
저도 받은 게 있어 보답하고자 맛있는 케이크와 좋은 향수 하나를 선물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그때 신우에게 사진 몇 장과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 패딩 어때요? 예쁘죠? 요즘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제가 입고 다닐 겉옷이 없어서요. 혹시 지금 제 생일 선물 고민 중이라면 이거 사줄 수 있어요? 미리 감사해요. 알라뷰 언니. 저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신우가 사달라는 패딩은 고가 중에서도 최고가 브랜드였거든요. 심지어 그 패딩은 가격이 3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번 시즌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싼 옷을 생일 선물로 사달라뇨. 기가 막히고 코가 다 막히더군요. 제 생일에는 치킨 기프티콘 하나 달랑 보내주고 자기 생일에는 비싼 패딩을 사달라고 요구하다니. 얼굴까지 빨개지며 열이 솟구쳐 오르는데 신우이에게 또 문자가 왔어요. 언니, 이 패딩 시즌 한정이고 콜라보 제품이라 여기저기서 다 파는 거 아니래요. 본점에서만 구할 수 있대요. 언니가 직접 사러 가기 힘들면 돈으로 줘도 돼요. 내가 가서 살게요. 패딩은커녕 원래 주려 했던 케이크와 향수까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더군요. 아니, 혹시 줬던 게 있다면 그것마저 다 뺏어오고 싶었어요. 저는 바로 이 패딩 선물은 힘들 것 같다고 무심하게 답장을 했어요. 그러니 바로 신우가 전화를 제게 걸어오더군요. 언니, 왜요? 제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나 선물 안 줄 거예요? 아가씨, 이건 좀 너무 비싼 선물이잖아요. 이런 건 제가 사줄 수 없어요. 언니 돈 많잖아요. 나 저거 사줘요. 네? 아니요, 저 돈 없어요.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가씨 생일 선물로 300만 원짜리 패딩을 사달라고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언니 생일 때 나도 선물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고민해서 보낸 건데 언니는 입쓱 닦으려고요? 아가씨,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 생일 때 치킨 쿠폰 보내주고 아가씨 생일에 300짜리 옷 사달라고 하면 누구 욕을 할지. 욕을 왜 해요? 아무튼 그 쿠폰 나 되게 어렵게 마련한 거예요. 언니는 왜 내 성의를 몰라요? 알죠. 아가씨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치킨 쏘느라 허리가 휘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2만 원짜리 치킨 사주고 300만 원짜리 패딩 달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아가씨 빼고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아가씨. 언니, 지금 나 모욕 준 거예요? 모욕이 아니라 알려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요. 돈이 없으면 비싼 거 안 먹고 안 입고 안 하는 게 맞는 처사예요. 됐어요. 사주기 싫으면 사주기 싫다고 하지. 뭘 그렇게 고상한 척을 해요. 이따 제가 쏜 치킨값이나 돌려주세요. 3살짜리 아이도 알만한 이치를 지금 20살도 한참 넘은 성인한테 말하고 있자니 제가 더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가족이라는 끈으로 엮여 있다니. 삐져서 전화를 끊은 신우는 바로 시모와 남편에게 고자질을 한 것 같더군요. 시모에게 바로 전화가 왔으니까요. 유지야, 다 좋은데 수연이한테 적당히 하렴. 쟤 지금 방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다. 새언니가 뭐라고 했다면서 아주 통곡을 하고 있어. 어머니, 아가씨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몇백 하는 패딩을 사달라고 했어요. 저도 30만 원짜리 외투 입고 다녀요. 그런데 300만 원이라뇨. 아, 수연이 제가 너를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지. 다 한 가족인데 우리가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겠니? 좀 센스 있게 넘어가주지. 참. 팔은 역시 안으로 굽더군요. 저를 크게 호통치지는 않았지만 시모 역시 돈이 좀 있으면 아가씨한테 그 정도는 해줘도 된다라는 눈치였어요. 퇴근한 남편은 한술 더 떴어요. 수연이 패딩 내가 사줄게. 자기가? 왜?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고만 있대. 아가씨가 애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졌다고 그렇게 떼쓸 일이야? 애기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 그거 얼마나 갖고 싶으면 저러겠어. 요즘 한창 유행인데. 진짜 어이없다. 아가씨를 망치는 건 가만 보니까 당신이랑 어머님이네. 그렇게 오냐오냐 하는데 아가씨가 나중에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겠어? 나도 수연이 나이 때는 그랬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꿈에도 나타나고 훔치고도 싶었다고. 게다가 생일이잖아. 생일이 뭐 대수야? 얼마 전 내 생일 때 치킨 쿠폰 보내준 거 당신도 알지? 속으로 은근히 감동하고 있었는데 웬걸? 다 속셈이 있는 거였어. 나한테 그 비싼 옷을 사달라고.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상한 거야? 너는 돈도 잘 벌고 집도 괜찮잖아. 그리고 수연이가 널 심적으로 얼마나 의지하는데. 경제적으로 나를 의지하는 거겠지. 아무튼 그거 절대 사주지 마. 우리 둘이 정말 경제 공동체야. 1, 2만 원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 상의 없이 쓰지 마. 하지만 이 얼토당토 않는 패딩 사건은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아니었다라는 걸 몇 개월 흐른 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가씨가 결혼한다고?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 아니,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 있었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사귀고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나 봐. 아가씨 가진 돈 하나도 없잖아.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해? 뭐 알아서 하겠지. 아가씨 혹시 임신했어? 저의 질문에 남편은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신우는 어릴 때부터 동창이었던 남사친과 술을 먹고 하룻밤을 보냈고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더군요. 애를 해치는 건 양쪽 집안 다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둘이 빨리 결혼시키자.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거죠. 결혼할 남자 역시 배움의 끈이 길지는 않았고 얼마 전에 동네 은행에 보안 경비로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어쨌든 임신과 결혼 두 가지 경사가 함께 있으니 축하는 해줘야겠더라고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어머 언니도 잘 지냈어요? 저야 뭐 맨날 똑같죠. 오늘 오빠한테 들었는데 아가씨 결혼한다면서요? 진짜 축하해요. 아이 축하는 무슨. 배불러서 드레스 입기 싫은데 큰일이에요. 결혼식은 금방 끝나요. 걱정 마요. 그리고 중요한 아기 천사가 왔잖아요. 걱정이에요. 앞으로 살도 많이 찌고 할 텐데. 애기 낳으면 금방 다 빠질 거예요. 신혼집은 어디로 구했어요? 아직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오빠네 엄마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빨리 돈 벌어서 나오도록 해야죠 뭐. 그렇구나. 시어머니가 같이 애기도 봐주시고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두 분 다 젊으니까 열심히 하면 뭐든지 잘 될 거예요. 언니, 비록 우리가 신혼집을 따로 구하지는 않을 거지만 나 결혼 선물은 해줄 거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언니한테 뭐 더 해달라고 하면 나 진짜 염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달라는 건 됐고요. 나 언니 결혼 반지 좀 잠깐 빌려줘요. 네? 내 결혼 반지를요? 갑자기 그건 왜요? 나 언니 결혼 반지 디자인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제 친한 친구가 주얼리 디자이너라서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디자이너로 해준 거예요. 세공도 그 친구가 다 해준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반지 잠깐만 빌려주면 나 그거 비슷하게 결혼 반지 디자인해서 만들고 다시 갖다 줄게요. 정말 소원이에요, 언니. 네? 사실 탐탁치는 않았어요. 말한 것처럼 1캐럿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제 결혼 반지에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반지였어요. 친한 친구가 제 결혼 선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당연히 백화점이고 어디서도 살 수 없는 반지였죠. 그런데 신우이가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반지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언니, 나 그동안 언니한테 진짜 잘못한 거 알아요. 나도 이제 결혼할 때 되니까 철이 좀 들었나 봐요.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 언니도 뭐 엄청 기분 좋게 빌려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한 번만요. 대신 내가 언니 거랑 완전히 똑같이 하지는 않을게요. 디자인 약간 변형해서 할 테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혹시 알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반지 보고 예쁘다고 하면 제가 또 언니 친구 홍보해줄 수도 있잖아요.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을 텐데 신우이는 결혼을 앞두고 철이 잔뜩 든 것처럼 말하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뭐 매일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우 말처럼 제 친구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 제 반지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허락하자 다음날 바로 쏜살같이 집으로 와서 상기된 얼굴로 반지를 받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싶기도 했어요. 신우는 직업도 없이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는 거고 남편 될 사람도 보안 경비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아직도 결혼 반지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좀 한심했죠. 앞으로 아기도 나올 거고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반지 같은 건 좀 심플하게 하고 더 현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충고하고 싶었지만 결국 꾹 참았어요. 남편도 시모도 신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 제가 한다고 뭐 먹히겠냐 싶었던 거죠. 어쨌든 한 달 후에 신우는 남편을 통해 제 반지를 돌려보냈더군요. 이거 수연이가 갖다 주래. 디자인이랑 세공 다 했나 보네. 요즘 금값 비싸다는데 잘하는 데서 했나 모르겠네.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뭘 그런 걸 물어봐. 아가씨가 알아서 했겠지.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간만에 제 결혼 반지를 끼고 형광등에 비춰봤어요. 뭔가 오랜만에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반지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응? 내 반지 맞는데 뭐가 이렇게 어색하지? 불빛 아래서 다이아몬드 색이 좀 이상하게 비치네. 보석이 다 똑같지 뭐. 다이아가 발 달려서 도망갔겠어. 남편은 무심히 말했지만 저는 꺼림칙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아가씨 손에 가기 전 다이아몬드가 아닌 느낌이었죠. 저는 반지 디자인을 해준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눈으로만 보고 바로 한마디 하더군요. 너 왜 다이아몬드 바꿨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거 내가 1캐럿 다이아 내가 여기 박아줬잖아. 근데 빛깔이 이게 뭐야? 그 좋은 다이아 어디에 버리고 싸구려 큐백을 갖다 끼운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는 전문 다이아몬드 테스트키를 바로 갖다 댔어요. 야, 뭐냐? 네 신우이란 사람? 이거 큐빅이야. 뭐? 확실해? 이것 봐. 다이아몬드면 이 기계에서 소리가 나야 돼.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빛깔이 싸구려구만. 그리고 돋보기로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던 발들이 벌어졌던 찍힘 자국이 있어. 원래 있던 걸 빼고 다른 걸 새로 넣었다는 이야기지 뭐냐? 네 신우이 소름 돋네? 진짜 소름 돋는 건 저였어요. 제 반지를 빌려가 다이아를 바꿔치게 하다뇨. 저는 반신반의하며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시모와 아가씨가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어? 유진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아, 어머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다 먹고 과일 먹는 중이었어. 아가씨도 있어요? 그럼 지금 TV 보면서 과일 먹어. 저 그럼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얼른 들어와. 소파에 널브러져 포크질을 하던 신우는 들어오는 저를 보고 약간 놀라는 눈치였어요.
언니, 여기까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가씨 반지가 잘 나왔나 궁금해서요. 그래도 제 디자인 비슷하게 한다고 가져갔는데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서 말이에요. 마침 손에 끼고 있네요. 어리석은 신우는 얼마나 좋은지 그 1캐럿짜리 반지를 집에서도 끼고 있더군요. 잘 나왔어요. 고마워요, 언니. 나 갑자기 배가 아프네. 화장실 좀. 아가씨, 잠깐만요. 그 반지 다이아몬드 어디서 났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신랑 될 사람이 사줬지. 나도 1캐럿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라고요. 그거 혹시 제 반지에서 빼가서 바꿔치기 한 건 아니고요? 옆에서 봐도 신우는 삐질삐질 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시모는 영문도 모른 채 저와 신우를 번갈아 보고만 있었어요. 아가씨, 안 들킬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욕심났어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만큼? 그게 아니라 잠깐 끼고 돌려주려고 했어요. 이미 바꿔서 세팅까지 다 해놓고 잠깐 끼고 돌려주려고 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어머니, 똑똑히 들으셨죠? 아가씨가 제 결혼 반지 빌려가서 원래 있던 다이아몬드는 빼가고 여기에 큐빅을 대신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아가씨가 끼고 있는 반지가 제 다이아고요. 어머나 수연아, 너 정말 그랬어? 왜 그랬어? 나도 다이아 반지 갖고 싶었단 말이야. 아가씨, 구할 수 없으면 그런 욕심을 버렸어야죠. 욕심을 부리고 싶으면 능력과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절도예요, 절도. 저는 더 이상 사람 같지도 않은 신우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군요. 저는 분통을 터뜨리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퇴근 후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진실을 말하더군요. 우리 결혼 때 장인어른이 해주신 시계 그거 팔아서 수연이 결혼 보태라고 줬는데 그걸로 반지한 것 같아. 뭐? 그게 얼마짜리 시계인데 그걸 줘?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거야. 알아. 나는 수연이가 이제 결혼도 하고 부모도 되니까 철이 들 줄 알았지. 다 내 잘못이다. 진짜 이 집안 구제불능이다. 오빠나 여동생이나 다 미쳤네. 저는 당장 짐을 챙겨 나와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유지야, 그런 물건들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인성은 타고난 거라 절대 고칠 수 없어. 네가 앞으로도 마음고생 많이 할 것 같아 우리는 걱정이다. 결국 긴 상의 끝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는 태도였거든요. 시모는 전화로 신우가 어려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고 말하길래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이혼하고 나서도 그 신우한테는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편만 제게 미안하다고 하며 신우 반지에서 빼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더군요. 남편과는 특별히 악감정은 없었지만 저런 시댁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참,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나 우리 아빠 회사 당신한테 승계받게 할까 생각한 적 있어. 우린 딸만 있고 회사 경영은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을 후보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인연이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 물려주고 나중에 알았으면 상상도 하기 싫으네. 뭐? 회사? 아버님 회사? 남편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법원을 떠났어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도 저 시댁에서 신우한테 사랑스러운 우리 동생, 우리 딸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저는 지금 홀가분하고 좋아요. 앞으로도 제일 열심히 하면서 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